6월 14일 오후 3시 10분입니다. 2025년도 6월 고1 모의고사를 그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해설하고자 합니다. 대략 살펴보니까 예년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방향이 이 과학 중심의 사회로 만들려는 작용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문제를 보도록 하죠. 20번 X에 대한 두 개의 2차 연립부등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X가 P보다 작다일 때만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차피 제 말이 풀이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풀이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어진 문제의 조건의 의미를 그 자체적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2차 부등식의 해가 두 건의 사이 범위나 바깥 범위로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두 개의 2차 부등식의 공통 범위가 X가 P보다 작다라는 형태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지.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려면, 즉 특정 값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오려면 둘 중 하나는 2차 부등식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야. 즉 A가 제로이거나 혹은 A 플러스 B가 제로가 될 때만 주어진 조건의 형태로 해의 범위가 나온다는 것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A가 제로인 경우와 A 플러스 B가 제로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A가 만일 제로라면 A 플러스 B는 반드시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A는 0이기 때문에 B가 음수가 되는데, B가 음수가 되면 양변을 B로 나누었을 때 해가 무엇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설정되기 때문에 두 건의 사이 범위가 되어서 첫째 부등식에서 어떤 해의 범위가 나오더라도 특정 값보다 작다라는 공통해가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자체식만 우리가 두고도 반드시 A 플러스 B는 제로가 되어야 하고 A는 음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A가 양수가 되면 역시 X의 범위가 두 건의 사이 범위가 되기 때문에 특정 값보다 X가 작다라는 형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따라서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반드시 A는 음수여야 하고 A 플러스 B는 제로여야 한다는 조건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야. 따라서 A가 음수이기 때문에 B는 반드시 양수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자. A가 마이너스 1이면 A 플러스 B는 반드시 제로가 되어야 하지.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B는 1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야. 그럼 A 대신에 마이너스 1, B 대신에 1을 넣어서 정립을 하면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되어서 X제곱을 이렇게 이항을 해서 1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시도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는 1보다 크다가 되므로 두 번째 식과 연립했을 때 이제 X가 특정 값보다 작아질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둘째 식에서는 어떻게 되나? A 대신에 마이너스 1, B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전부 대입하니까 X 마이너스 1은 제로보다 작다가 되지? 따라서 X는 1보다 작다가 되는데 두 개의 공통해에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는 것이지. 따라서 x는 특정 값 p보다 작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고, 따라서 p는 마이너스 1이 성립이 된다는 것이야. 진리값은 true, 니은에는 해볼 것도 없지. 금방 설명을 우리가 충분히 했잖아. 반드시 A는 음수여야 하고 B는 양수여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어. 따라서 B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니은도 true. 자, 이것으로 넘어가면 이것은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아야 되겠어. A가 음수는 분명하고 A 플러스 B는 제로니까 A 플러스 B는 제로에서 B를 이항하면 B는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것이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에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AX 제곱 플러스 0X 날라가 버리지. 그리고 A 플러스 B 역시 날라가고 1만 남게 되니까 여기서 1도 이항을 해서 A 대신에 그대로 계산해도 되고 마이너스 B를 넣어도 된다. 그러면 BX 제곱이 이쪽으로 이항하고 1은 그대로 두지. 그러면 B로 양변으로 나누니까 이때 B는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럼 X 제곱이 B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X는 두 근의 바깥 범위가 되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1보다는 작거나 또는 루트 B분의 1보다는 크다 라는 두 개의 범위가 발생하는 거야. 첫 번째 식에서. 그럼 두 번째 식도 살펴야 되니까 두 번째 식에서는 A 플러스 B가 제로가 되었잖아. 자, 그래서 제로를 대입한 결과 X 마이너스 B는 제로보다 작다가 나오지. 즉 X는 B보다 작다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공통해를 가지기 위해서, 즉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B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를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 부등식에서는 이와 같이 마이너스 루트 B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루트 B분의 1보다 크다의 범위가 나왔지. 두 번째 범위에서는 B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만약에 B의 위치가 루트 B분의 1보다 큰 쪽에 존재하면 이와 같이 두 개의 범위가 발생해서 특정 값보다 작다라는 하나의 해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야. 따라서 하나의 해만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B가 루트 B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위치해야 되는 거야. 딱 일치하더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어. 어차피 양쪽 점이 모두 포함되지 않으니까. 맞지? 자, 이렇게 해서 B는 루트 B분의 1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고 분모의 B를 양변에 또 곱해서 B 세제곱은 1보다 작다라는 식이 발생한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범위는 지금 A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B 대신 마이너스 A를 대입만 하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A 세제곱은 1보다 작다가 되니까 A 세제곱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 이런 범위가 발생하네. 따라서 이것은 A 세제곱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로 되어 있으니까 부적합하다. false. 따라서 기억 니은만 참이 되겠네. 답은 2번이다. 다음 21번. 실수 K와 최고 차항의 개수가 2분의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 플러스 x는 K가 서로 다른 두 자연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하다가 보면 fx 이퀄 제로의 근을 자꾸 알파 베타로 계산해서 결국 못 푸는 학생들이 많이 나와. 여기서는 무엇이 근이야? fx 플러스 x는 k, 이것을 만족하는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거야. 헷갈리면 fx 플러스 x를 아예 gx라고 치환을 하고서 풀어. 그러면 y 콜 gx라는 포물선과 y 콜 k라는 x축에 평행되는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
두 건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거야.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서 조건을 보자. 가는 f베타는 베타다 했으니까 fx라는 2차 함수에 x 대신 베타를 대입하니까 그 함수 값이 베타가 나왔다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y fx는 베타, 베타를 지난다는 거야. 맞지? 자, 그런데 조건 나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베타 값이 fx의 최하점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 꼭지점이 된다는 것이지. 베타, 베타가 꼭지점이라는 뜻이야. 자,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에 f0가 그럼 f0라고 했으니까 이제 fx의 식을 우리가 대충 생각할 수 있잖아. 머릿속으로 2분의 1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갈로 열고 x-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가 fx의 함수니까 f0라는 것은 그 x 대신에 0만 대입하면 되겠지. 자, 그 값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f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면 f 알파를 계산하기가 힘들어져.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fx 플러스 x는 k를 만족하는 두 개의 실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도 대입하면 성립이 되고 베타도 대입하면 성립이 돼야 되잖아. 똑같은 값이 돼야 된다는 거야. 두 개의 근이니까. 맞지? 그러면 여기서 f 베타 플러스 베타는 k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f 베타가 얼마였어? 베타였지. 그러니까 f베타가 베타니까 베타 플러스 베타는 k가 되니까 k는 2베타가 된다는 거야. k는 2베타가 되지? 그런데 x 대신에 알파를 넣더라도 똑같아. f 알파 플러스 알파도 역시 2베타가 되는 거야. 왜? 두 개의 근이니까 그 두 개의 근을 다 k가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의 근에 대한 함수 값은 다 똑같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알파 플러스 f알파가 k, 다시 말해서 2베타라는 것을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얼마가 돼? 3베타가 되지. 그럼 f0도 x 대신에 0를 대입하면 베타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항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해결을 하면 어떻게 돼? 이제 뭐 내가 머리에 다 암기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식을 여기 한번 보자. 그러니까 여기 제로를 대입하면 여기는 베타 제곱이 되겠지. 물론 개수는 2분의 1이야. 플러스 베타가 되고 그러니까 2분의 1 뭐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가 갈로 안에 들어가겠지. 그리고 우변의 값은 3베타가 되었잖아. 알파 플러스 f알파가 베타 플러스 f베타와 똑같은 값이니까. 맞지? 그래서 k가 되니까 k는 2베타니까 베타 플러스 k는 3베타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는 6베타가 되겠지. 1을 이쪽으로 꼭 빼주면 그러면 이 항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끝났지.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가 되지. 그럼 인수분해하면 베타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맞지? 그러니까 베타가 0, 1, 2, 3, 4의 어떤 값이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 두 개의 근이 뭐라고 했어? 자연수라고 했지.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읽으면서 그와 같은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는 그 조건 밑에다가 줄을 이렇게 치는 습관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하나의 조건으로 작용하는구나 라는 감을 잡아야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알파는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2였지. 자, 이 값은 내가 뭐 설명을 안 했는 것 같은데, 자, 이것은 gx로 다시 들어가서 값을 계산하면 fx 플러스 x가 gx라고 두었으니까 fx는 계산을 했지. 2분의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고
여기에다 x를 더해줘서 쭉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 이 축의 방정식이 x 이퀄 베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따라서 축의 방정식을 중심으로 두 개의 근 알파와 베타가 대칭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이 대칭 축의 방정식보다 2배가 되잖아. 즉 2베타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야. 그렇게 풀어도 좋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도 마찬가지로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얻는 목적은 뭐냐면 알파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2도 반드시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게 제로보다 커야 되니까 베타는 2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그 우리가 구한 베타의 범위에서 2보다 큰 범위의 값은 3과 4가 된다는 것이지. 맞나? 그래서 우리는 베타를 3 또는 4만 고려하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두 개의 값이 나오는 문제 조건이 주어졌잖아. 모든 f6의 값의 곱선 나왔으니까 이 f6의 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 되니까 그래서 이 조건이 두 개가 발생한다는 거야. 두 개 이상이 나온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두 개가 나왔어. 자, 그래서 베타가 3일 때와 베타가 4일 때 두 경우를 고려하면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베타가 3일 때는 x-3의 제곱 플러스 3에서 x 대신에 6을 대입한다. f6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얼마야? 9 곱하기 2분의 1 2분의 9가 되지. 2분의 9 더하기 3은 2분의 15가 되겠네. 그 다음 베타의 값이 4일 때는 8을 대입하니까 여기 6을 대입하면 4 곱하기 2분의 1 하면 2 플러스 4는 6이 되지? 6이 된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값을 곱하라고 했네. 자, 곱하면 45가 되겠네. 답은 45가 되겠다는 거야. 답은 1번. 자, 그 다음 문제 28번으로 들어가서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시 px에 대하여 px의 제곱을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로 나눈 몫은 qx이고 나머지는 36이다 했지. 그럼 일단은 이 식을 항등식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를 인수분해한 형태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qx 플러스 36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는 또 조건이 주어졌는데 P0는 P4가 아니다 했지. 2차 함수에서 정의역이 다른데 값이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야? 축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관계에 있는 값들이지. 맞지? 그러면 이게 다르다고 했다는 것은 축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때에 모든 Q-1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역시 마이너스 1을 대입했는 값도 두 개 이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다. 풀이를 보면서 설명을 하지. 자, px 제곱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qx 플러스 36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이때 우리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를 이제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gx라고 우리가 치환을 해두자.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로 다시 대치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이것을 gx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두자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와 5를 대입했을 때 그 제곱들이 36이 된다고 했으니까 p-1은 플러스 마이너스 6, p5도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는데 이 두 값이 똑같이 6이 되든지 똑같이 마이너스 6이 되려면 p-1과 p5가 축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관계에 존재해야 되잖아. 맞지? 그럼 이것이 대칭관계에 존재한다고 봤을 때 대칭축의 x값은 얼마가 돼?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x 이퀄 2가 되겠지. 예? x 이퀄 2가 돼야 된다. 그러면 x 이퀄 2가 되면
문제의 조건에서 제로와 4도 대칭관계 존재하잖아. 딱 중심이 2가 되잖아. 맞지? 그럼 가타가 성립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가타가 성립이 안 되니까 x = 2가 대칭축이 아니라는 거야. 따라서 p-1과 p5는 같아질 수가 없다는 거야. 이 값이 똑같이 6이 되거나 똑같이 마이너스 6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한쪽이 6이면 다른 쪽은 반드시 마이너스 6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두 개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p-1이 6이면 p5가 마이너스 6이 되거나 p-1이 마이너스 6이면 p5가 6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이 두 개가 동시에 다 성립이 된다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개가. 따라서 이것은 마이너스 1과 6 그리고 5와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직선과 연립한 해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즉 px라는 2차식과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과 연립한 해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지? 그래서 이 직선을 구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구해서 연립한 것을 이용해서 px라는 식을 표현하자는 거야. 자,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그 몫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본 결과, 자, 마이너스 1,6을 지나고 기울기를 계산해야 되겠죠? 기울기를 계산하려면 여기 x값에다 여기 x값을 빼면 6이 되고, 여기 y값에다가 여기 6을 빼면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지? 그리고 x 플러스 1 플러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1,6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나온다는 거야. 자, 앞으로 이 식도 또 뒤에 문제를 읽어보면 많이 계산을 하게 되니까 할 때마다 그냥 똑같은 계산을 자꾸 숫자를 표현하는 것보다 hx라 두고서 필요하면 요걸 집어넣자는 거야. 바꿔 말하면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노가다 하지 말고 좀 적게 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자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식이라고 세팅을 하면 이 px와 이 직선을 연립한 해가 마이너스 1과 5잖아. hx와 equal px를 연립한 해가 마이너스 1과 5를 볼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넘기면 equal 0의 근이 마이너스 1과 5니까 이렇게 넘기면 equal 0의 근이 마이너스 1과 5니까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맞지?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px는 hx를 다시 이항을 해두면 되는 거지. 그러면 px는 뭐가 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플러스 hx가 되잖아.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는 그 px를 나눈 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gx로 우리가 둔다고 했지. 그래서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gx를 두자. 그러면 px는 gx-hx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 길게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나중에 왜냐하면 이걸 제곱하고 또 전개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계속 같은 거를 그래 제곱하고 하면 번거롭고 노가다가 많이 든다는 거야.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마이너스 6과 다른 쪽이 또 6을 지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잖아. 그지? 두 번째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은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직선의 식을 구하면 y는 2x-4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앞에 거와 비교해 보니까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hx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 결국 px는 gx 플러스 hx가 되기도 하고 gx 마이너스 hx가 되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한꺼번에 표현을 하면 px 플러스 마이너스 hx 이렇게 두면 두 개를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야. 필요하면 언제든지 식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px의 제곱은 gx의 제곱 플러스 h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hx gx가 되겠지. 그런데 이 식을 우리가 가지고 gx로 나눈 몫을 qx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gx로 나누어 줘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편리하냐. 아까 같으면 계속 계산을 해가 또 그걸로 또 나누어야 되고 식을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우리가 생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요것은 gx가 인수로 들어있다는 것이 확실히 바로 표현이 되는데, 요 hx의 제곱은 요 2차식이 되잖아, 그지? 2차식에는 또 이 2차식으로 나눌 수 있잖아, gx로. 그러니까 요 값은 할 수 없이 그 원래의 식을 가져와서 한번 계산을 해줘야 되겠어. 자, 계산을 하면 값이 2x-4였지, 그지? 혹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였잖아. 앞에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데 제곱하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2를 가로 밖에 내어서 제곱 치면 4가 되고, x-2에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는데, 요것을 마이너스 5 플러스 9로 바꾸는 이유는 gx의 그 몫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hx의 제곱 안에는 gx의 몫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차식이니까 당연히 들어있겠지.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를 우리가 gx로 다시 두면 이것은 4gx 플러스 36이 되어서 처음 조건과 같이 36 나머지가 딱 나오는 거야. 그럼 몫은 얼마가 돼? gx를 가로 밖에 내면 gx 하나 남고 플러스 마이너스 2hx 남고 그 다음 플러스 4가 남겠지. 그래서 이 몫이 qx 이퀄 gx 플러스 마이너스 2hx 플러스 4가 된다는 거야. 맞지?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구하나? q-1을 구하지. 문제에서. 이거 굉장히 쉽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g-1이 되고 2h-1이 되고 플러스 4가 되는데, g-1은 우리가 x 플러스 1, x-5였으니까 이건 뭐 대입하면 0으로 날아가 버리지. 그러니까 요 부분만 남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hx, 2x-4에 대입을 해줘야 되겠지. 2x-4에다가 마이너스 1 대신에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요 값이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야. 그럼 앞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으니까 두 번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한 번은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고 한 번은 플러스 12가 되니까 뒤에 4를 더하면 한 번은 16이 되고 한 번은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거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두 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8이 나오겠다는 거지. 그 다음 29번 x에 대한 3차 방정식 x-1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제로에 서로 다른 세 근을 알파, 베타, 개무라 하자. 감마라 하자. 2알파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감마 제곱 이퀄 마이너스 81이다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보는 순간 이 근 안에 허수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지. 제곱값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4알파, 4 플러스 베타, 4 플러스 감마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일단은 알파, 베타, 감마의 값들이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 그것을 파악해야 되니까 실근과 흑은을 분별해야 되겠지. 여기서 분명히 실근은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x-1이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근은 복소 켤레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실계수 2차 방정식이고 반드시 흑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복소 켤레근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풀이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지. 자, 하나는 1이고 다른 둘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제로의 두 근이 될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2알파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플러스 마이너스 9i가 되면 명백하다. 이거 마이너스 81의 제곱근이잖아. 따라서 알파, 베타 중 하나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감마가 1이 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만약에 감마가 1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알파와 베타가 서로 켤레근이기 때문에 더하면 헛수 부분이 사라져 버리잖아. 그러면 전체가 실수가 되니까 이 조건에 모순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감마가 1일 수는 없고 알파와 베타 어느 하나를 1로 정할 수 있다는 거야. 뭐 알파를 1로 정하든지 베타를 1로 정하든지 교환해도 상관이 없는 형태니까 알파를 1로 정하면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감마의 켈레근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을 감마의 켈레근으로, 베타를 감마의 켈레근으로 묘사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 값은 2가 되고 여기는 2 감마 프라임 마이너스 감마는 플러스 마이너스 9i가 되는데 이제 복소거는 하나밖에 없잖아. 이제 감마라는 형태가. 그럼 감마를 p 플러스 qi라고 둔다는 거야. 물론 이때 여기 갈로 해서 적어야 돼. 단 pq는 실수다. 이거 또 안 적으면 서술형 같으면 감점을 당하는 거야. 적혀 있다고 보자. 지금 적으려니까 번거로워서 안 되겠네. 그러면 실수부와 헛수부가 우변과 같아져야 한다는 복소수 상등의 정리에 의해서 p 플러스 2는 제로가 되어야 되고 마이너스 3q는 플러스 마이너스 q가 9가 되어야 되겠지. 그럼 p가 마이너스 2가 되고 q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된다. 따라서 감마와 감마 프라임을 구할 수 있겠다. 켈레근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두 개의 켈레근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i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두 근을 합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13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식에서 x-1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3은 제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a와 b의 계수를 정할 수 있다. 자, 이래 놓고 우리가 구하는 이 4-알파, 4-베타, 4-갯물을 구하기 위해서 또 이 알파, 베타, 감마를 이걸 또 대입하는 학생이 있어. 그럼 계산이 늦어지는 거야. 그렇게 계산하면 다음은 30초라도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x 대신에 이 값이 곧 이 식이니까 여기서 x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원하는 문제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거야. 원하는 문제의 형태는 4 플러스 알파, 4 플러스 베타, 4 플러스 감마의 곱을 구하라는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4를 취해버리고 전부 마이너스를 갈로바꾸에 내면 똑같은 형태가 되잖아. 마이너스만 있다는 것 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4를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같아지는데 원하는 모양을 취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를 나중에 다시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지. 자, 여기서 마이너스 5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 16이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16이 나오고 플러스 13이 되니까 이 값은 13이 될 것이고 이 값은 마이너스 5가 된다. 마이너스 65가 되겠지. 그럼 요것이 앞에 마이너스를 서로 상쇄되어서 없애버리면 원하는 값은 65가 된다는 거야. 맞지? 계산이 좀 복잡했을 따름이야. 이 문제는 뭐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자, 마지막 문제를 보자. 두 개의 2차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했지. 가 조건은 x에 대한 방정식 쭉 이렇게 나와서 제로가 주어졌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이다 했네. 그런데 이 문제의 형태를 보면서 뭐를 생각할 수 있어?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안 되면 연습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두 번째 조건은 보자. 두 번째 조건인데 똑같은 형태네. 다만 x 대신에 k가 주어졌다는 것뿐이야. 그리고 k 값은 밑에 쭉 세 개로 연결되었으니까 k는 상수로 주어지고 위에 x는 변수로 주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gx가 제로보다 크거나 같아. 이 말은 y fx라는 함수가 y gx라는 함수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혹은 접하는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이때 이제 각각 함수를 구해서 이 숫자를 직접 대입한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함수 자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조건을 가지고.
그럼 일단 인수분해를 해보자. 자, 이걸 인수분해를 하니까 fx는 2x이거나 gx는 2x라는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는 값이 근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리고 fx가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니까 가장 쉬운 예로 fx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 gx는 위로 볼록한 함수를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근이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는 이 두 개의 포물선이 접하면서 중간에 y = 2x가 이렇게 접하는 그런 형태를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겠지. 물론 다른 형태도 문제에 맞추면 여러 개를 생각할 수 있어. 굉장히 많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가의 조건은 맞아 들어가지만 나의 조건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뭐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서로 떨어져 있거나 또 y = 2x랑 포물선이 한쪽에만 접하는 경우는 지금 그림을 두 번째 나 조건에 의해서 y = k라는 값은 상수니까 x축의 평행한 직선이잖아.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렇게 세 군데에서 세 점에서 만나도록 결정되는 값이 이와 같이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세 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건 여기서 지금 뭐 일일이 그려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노트에 그리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fx, gx가 둘 다 똑같이 아래로 볼록한 경우 또 위로 볼록한 경우 이런 경우도 서로 접할 수도 있고 또 어느 한쪽에만 y = 2x와 접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 그 경우에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서 두 개의 포물선과 그 평행한 직선이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직선이 세 개가 되는지를 조사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이 된다는 거야. 자, 그것은 뭐 생략을 하기로 하고 결론적으로만 우리가 살펴보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될 때만 이제 문제 조건을 완전히 만족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와 같이 접하는 경우에 y = 2x가 중간으로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가면 근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이거하고 만족되고 또 밑에 포물선과 2x하고 만족되면서 오직 근은 하나밖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물론 이것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어느 한쪽에만 접하는 경우도 첫째 조건은 성립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둘째 조건은 뭐냐면 x축의 평행한 직선 y = 2k라는 직선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움직이면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조사를 하면 꼭지점에 있을 때에 하나, 둘, 세 개에서 만나는 거야. 또 올리면서 접점을 지날 때 하나, 둘, 세 개에서 만나는 거야. 또 y = gx의 꼭지점을 접할 때 또 하나, 둘, 세 군데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세 개가 발생하니까 제일 밑에 값은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직선은 2k잖아. 그러니까 y = 마이너스 1이 되고 제로인 경우는 2배를 곱해도 역시 제로이고 자, 이 경우는 k 값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y 값은 2k, 2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이 함수를 실제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y = 0라는 이 직선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포물선이나 아래쪽 포물선이나 다 제로를 만족해야 되잖아, 그지? y절편이 제로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2차 함수의 상수항이 0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y = fx도 ax제곱 플러스 bx라고 쓸 수 있고 y = gx도 gx = cx제곱 플러스 dx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미지수가 4개가 나오지. 많은 것 같지만 많지를 않아. 간단하게 풀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두 개의 접선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이 꼭지점을 지나는 접선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 또 그리고 중간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이 y = 2x라는 식. 이 두 개를 이용하면 전부 다 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접선이라는 점을 이용해야 한다는 거야. 접선은 연립했을 때 중근을 가져야 되겠지. 따라서 연립해서 판별식을 사용하면 제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포물선을 살펴보면 fx는 ax제곱 플러스 bx로 두었으니까 중근을 가지는 조건을 사용하자는 거야. 두 번을 2x하고 이퀄 관계를 두어서 중근을 가지는 조건, 또 y콜 마이너스 1이라고 두어서 중근을 가지는 조건을 구하면 되겠다. 자, 우선 마이너스 1과 중근을 가진다는 조건을 구하면, 자, 이항을 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런 제로가 되겠지. 그럼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가 되네. 이것이 제로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원점에서 접하는 직선이 y콜 2x이기 때문에 이거와 중근을 가지려면 이건 상수항이 없지. 상수항이 없으니까 1견 1차항이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b가 2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제로가 돼야 되는데 c가 제로니까 b제곱이 제로가 될 수밖에 없지. 1차항의 개수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지. 예? 이거하고 넘겨서 b-2는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같아져야 된다는 거야. b는 2가 된다는 거야. 자, b가 2가 정해지니까 여기에 대입을 하면 4-4a는 제로니까 a가 1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fx는 x제곱 플러스 2x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cx제곱 플러스 dx도 그런 식으로 두 번을 적용을 하는 거야. 자, 이것이 중근을 가지려면 먼저 상수와 연립해서 중근을 가지려면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d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플러스 8c가 되겠지? 는 제로가 되고, 다음 이퀄 2x에서 중근을 가지려면 역시 d는 2가 되고 d 대신에 2를 대입하면 4가 되어서 c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 이렇게 해서 gx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뭘 요구한 거야? f10하고 g6의 값을 더하라는 것이 문제지. 그럼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으면 100 플러스 20이 되고, 이와 같이 여기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3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고, 6 곱하면 12가 되어서 이건 마이너스 6이 되고 이건 120이 되겠네. 계산하면 120 마이너스 6은 114. 이렇게 답이 나왔다. 아무래도 앞으로는 시험이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세계의 추세가 과학을 굉장히 선호하는 추세로 나가고, 소위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야 되고 인공위성을 쌓아 올려야 되고 생명공학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학이 굉장히 더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미적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했지만 앞으로는 미적분은 그렇게 어려운 분야는 대학에 가서 필요한 부분을 배우기로 하고, 고등학교 분야에서는 미적분을 크게 심화된 부분을 배울 필요는 좀 적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미적분은 오히려 좀 줄어들고 그 대신 확률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떠올라. 확률 통계라고 더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 미적분을 이제 어렵게 내다 보니까 확률 통계가 쉬워졌다는 것이지, 앞으로는 확률 통계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아마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